안녕하세요. 저는 1년차 치과의생사 한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치과의생사 신미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치과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치과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네. 우선은 졸업하고 나서 치과를 가려고 하면은 광주에 여러 가지 치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혹시 좋은 치과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거를 생각하고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도 혹시 우리가 좋은 치과 고르는 팁이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좋은 치과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도 좋은 치과를 찾았나?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주는 곳, 그런 게 나에게는 지금은 가장 좋은 치과인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지금 일하는 곳이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조금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거를 편하게 해주니까는 나에게는 지금 여기가 좋은 치과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1년차 선생님들이 다 처음에 일을 구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게 우선은 나는 졸업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직장을 찾았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나는 우선 일만 하면 돼, 배우기만 하면 돼. 그럼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좋은 치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근데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 나는 우선은 그 학자금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 사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몸이 좀 힘들어도 돈을 많이 주는 곳에 가시는 게 나에겐 좋은 치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면 몸이 힘든다는 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처럼 전연차들이 이제 치과를 들어가면은 원장님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환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잘 적응하는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치과에서는 특성상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의 특성상 우리가 똑같은 술식대로 하는 똑같은 치료에 대한 걸 똑같은 술식으로 똑같이 배우고 나왔어도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술식을 하더라도 항상 변화된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좀 응급한 상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모두가 다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겁먹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환자로 왔는데 환자가 내가 겁먹었다는 걸 다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의연하게 대처하고 좀 덤덤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상황도 잘 견뎌내면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 일적인 부분에서 잘 풀려버리면 또 나머지 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편하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에는 좋은 치과를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원이라는 곳이 아파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밝은 기운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좀 안 좋지만은 내 기분이 안 좋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또 직업으로 왔으니까 좀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전연차들은 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원장님과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가치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연봉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치과 원장님들, 오너분들은 전부 다 조금이라도 적게 줬으면 싶은 거고, 그리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많이 받는 게 좋은 건데, 이게 돈이라는 게 결국엔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연봉 협상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원장님이 나에 대한 가치를 이 정도 평가했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괜히 주눅 드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봉 협상이라는 거는 결국엔 다른 어느 누구를 떠나서 나의 만족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은 결국 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 정도 받았을 때 만족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모든 주변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뭐 친구 말 듣고 여기저기 말 듣고 여기 들으면서 근데 왜 나는 이 정도, 근데 우리 병원 안에서 나는 이 정도니까 이만큼 받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1년을 또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했는데 처음이 아니라 이제 1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찌됐든 내가 일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일한 거에 대한 평가는 나도 할 수 있고 원장님도 할 수 있고 그 병원 분위기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해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내가 직접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지를 항상 적정선을 내 스스로가 찾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하는 위치가 돼버리면 항상 사람들이 자만해지기 쉬워서 그 부분을 연봉으로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과 위생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처음에 1년 때 일할 때는 참 단점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일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막 늦게 끝나고 저희는 막 7시, 8시까지 야간 진료가 없어도 그때까지도 일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을 하고 저도 아기를 둘을 낳거든요. 둘을 낳고도 지금 제가 다시 또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백 기간이 있어도 우리는 전문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지금 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일하면서 그 위생사로서의 어느 정도 그 위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장점은 크게 내 나이와 상관없이 좀 더 길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취업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항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게 가장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어린 친구들이 조금 생각했으면 하는 게 위생사로서의 조금 프라이드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뭐해 라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경력 단절이 돼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단절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정말 일하고 싶고 나오고 싶을 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육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사회생활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을 이어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전문직이고 아직은 일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면은 일은 바로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장점으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내 역량을 좀 키워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력이 단절됐을 때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의 경력을 쌓아놓고 그 이후에 조금 다른 일을 찾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가장 장점이면서 우리 위생사를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여자로서 일을 할 때 힘든 부분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여자로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찌 됐든 치과도 여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또래 형성이 돼버리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서로 조금씩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면 내가 아기를 키우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